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4월 19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진짜 참 드라마틱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뉴욕 시장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그 달러 강세 또 금리 상승 뭐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하락 혼조를 보이면서 장을 끝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에도 사실은 그 큰 도움이 못 되는 날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하고선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난데없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 이란 본토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이제 오보죠. 결국은 이제 ABC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시장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떨어질까? 뭐 이제 어느 정도일까? 이런 거를 시험해 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 출발도 그렇게 가볍지 못했어요.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반도체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좀처럼 하락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긴급 뉴스로 그 이스라엘의 그 이란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 뉴스가 이제 어쨌든 간 전해지면서 시장이 이제 갑자기 흔히 말하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현 선물을 팔아댔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 매도가 조금 일찍 시작됐어요. 외신보다 빨리 왔어요. 예. 한 10분, 15분 그런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상당히 빨리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마이너스 3.08%, 그러니까 2,553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오후에 이게 이제 오버였다는 게 알려주면서 지수가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회복세를 보였지만, 어쨌든 간 이 충격은 우리 시장에 상당한 오늘 충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3,48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6,666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9,26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코스피 지수도 오늘 2,600을 다시 또 지키지 못하고 2,591.86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어제보다 1.63%나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뭐 코스닥이라고 해서 오늘 뭐 다를 바가 없죠. 코스닥은 이제 한 0.6%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850을 채 못 찍고 849.99 뭐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역시 이제 장중에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것도 마이너스 3.58%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역시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이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를 회복해 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599억이나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나중에 이제 99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2,612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는데,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841.91포인트, 어제보다 1.61%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지만 요새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오늘 이제 이런 심각한 그 장애 악재가 중간에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급락했다 다시 회복됐던 밑에 꼬리 달린 거, 이거를 삭제한다고 해도 지금 시장은 양시장 다 그렇게 시원치 않은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이란 그 중동 리스크 빼고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은 이제 전일 급하게, 한미일 재무장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심폐소생술이라고까지 얘기했던, 그렇게 해서 살아난 환율인데, 오늘은 이제 중동 리스크가 온 탓도 있지만 그래도 1382원 20전에 끝나서 9원 30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아니라도 환율은 계속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청 상위 종목에 대한 뭐 반응을, 주체별 반응을 보면 뭐 외국인들은 뭐 심플하죠. 어떻게 됐거나 미국에서 반도체 뭐 엔비디아 겨우 버틴 거 말고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전부 주저앉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도 70억 크진 않지만 SK하이닉스는 1960억을 순매도했고 뭐 나머지 다 팔고 오직 산 거는 현대차 564억, 포스코홀딩스 5억, 네이버 176억 이렇게 세 종목이고 기관은 전부 팔았습니다. 단 기아만 8억 산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팔았어요. 무려 그 삼성전자는 3,359억이나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은 외국인은 HLB 28억 산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팔았고, 기관은 크진 않지만 뭐 10억, 50억, 10억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샀어요. 에코프로비엠 10억, HLB 14억, 알테오젠 51억, 엔캠도 16억, 리노공업 115억 이렇게 순매수를 기관은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그래도 유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이제 봤잖아요. 이게 뭐 오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락에 미사일 공격을 해서 핵 관련 시설을 타격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 유가는 여전히 관련주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정유, 윤활유, 뭐 유류유통, 가스, 아스콘 뭐 이런 쪽 이거는 이제 그 오늘 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동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확실하다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유가가 불안할 거다 이런 거죠. 또 방산주 일부, 또 해운, 조선 이런 것도 일부 좀 올랐습니다. 근데 그 밖에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도 빠르게 그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빠르게 이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하락할 때도 잘 안 밀리던 그 제가 스크롤에서 자주 언급해 드리던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하면 오늘 이제 뭐 우리가 좀 웃기는 말로 지옥을 한번 맛본 거죠. 야,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중동에서 그 지난번에 이제 이란이 그 뭐 300여 개가 넘는 뭐 드론하고 미사일 쏜 거는 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미리 다 뭐 고지가 됐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정말 싸우자고 덤빈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충격이 컸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중동의 이 악재가 제대로 터지면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가는 건가 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을 한번 한 날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간 이제 시장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환율 문제, 또 그 뒤에는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이제 도사리고 있는 거죠. 또 거기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자꾸 강해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변해무쌍한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지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나 이게 이제 어렵죠. 그래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백만개미 스쿨을 한번 두드리세요. 두드리시는 방법은 카카오톡에 그 백엔츠 거기에 문의사항 남기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죠. 오늘 이제 뭐 이 얘기가 오늘 시장의 단데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건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란도 이제 이스라엘 핵 관련 시설을 이제 또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상상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그 충격 때문에 이게 좋을 턱이 없죠. 시장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뉴스 나가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이란 그 시리아 영성안을 폭격한 거에 대해서 이란이 가만히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상의해서 350여 개 드론하고 뭐 미사일을 날렸는데 사전에 다 통지가 됐기 때문에 한 발도 안 떨어지고 다 요격해서 없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끝나는 면피는 얼굴 칠해는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그 ABC 보도에 의해서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을 미사일을 쐈다 이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이스라엘이 또 안 지켰구나. 약속을. 이스라엘은 이제 막갑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아니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외신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서 그냥 방공망 확충을 위한 뭐 그런 거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신경 써야죠. 이거에 관한 하는. 그런데다가 그게 아니라도 오늘 일어난 이 해프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제 이제 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의 그 시급성을 느끼지 못한다. 뭐 언젠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걸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서 뭐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의 전망은 없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시장으로부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그런 일이 있죠.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따라서 달러화는 또 여타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 한미일 재무장관 모여가지고 급하게 막 CPR 하고 그래가지고 환율 이렇게 되돌렸는데 이 환율을 다시 그냥 중환자실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면은 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때 보면은 우리가 제일 맥이 없어요. 어제 이제 뭐 위안화나 앵화보다는 우리가 좀 정신을 많이 차릴 것 같더니 오늘은 더 정신없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TSMC가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별로다 이렇게 이제 생각보다 별로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 상승하는 게 뭐 10%를 넘을 수 있다 했는데 잘 가야 10%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 시장도 지금 지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자꾸 멀어지니까. 그래서 TSMC도 4.8%나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나마 그럭저럭 엔비디아가 0.76% 올라서 그냥 AI 대장주로 진짜 얼굴값만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술 중심의 나스닥이 어제 0.5% 이상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어제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출발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없더라도 우리 시장 오늘 좋을 턱이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금리 인하가 하이어 폴로 온 거 점점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시장에서 힘들어해야 되는 게 환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저께 왜 이 사람은 심폐소생술이라고 얘기를 하나 이렇게 근데 근원적 처리가 아니잖아요. 급하니까 일단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게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달러는 자꾸 강해진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오늘 해프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오늘 좀 비실거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인데 거기에 갑자기 뭐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지 이런 뉴스가 딱 나오니까 시장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고꾸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오후 들면서 이제 그게 아니다. 공격한 거 없다. 그리고 이제
단공 그것도 밴드 해제하고 막 이제 이래니까 어쨌든가 이제 뭐 다행스러운 거는 다행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하가 점점 멀어져 간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 어떤 뭐 사람들은 인하가 아니라 뭐 인하를 전제로 한 인상도 잠깐 인상도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르면 이루어지는 일이 어떻게 해요? 달러 강세. 그다음에 원화 불안정.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오늘 나름 선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런 중동 지역의 전쟁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강심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일본이나 대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전쟁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강심장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뭐 2.6% 이상, 대만은 3.81% 마이너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예, 그렇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봐도 이 문제가, 이게 이번 한 번으로 그냥 말끔히 이제 중동 리스크가 없어,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시장을 또, 금리 못지않게 뒤흔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1년 내내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돈 버는 기간은 상당히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돈을 벌고 또 한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방어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뭐 얼마를 버냐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대박 나고 막 부자 되고 이런 것보다 1년에 한 20-30%를 목표로 잡고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가끔 드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지금은 좀 고생스럽고 좀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런 기간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이번 달 들어오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정 현금 보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날씨로 말하면 이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 쏟아지는 우중에 꼭 난 산에 가겠다고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오히려 맑고 쾌청한 날 좋을 때 가는 게 훨씬 낫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에 대한 좀 보수적인 자세가 근본적으로 그게 필요하다. 근데 보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겁이 많고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좀 지켜보는 거고, 그래도 뭐 공격적으로 좀 단타도 하시는 분들은 하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세가 살아있는 거에 한해서만 그게 허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매 원칙상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한해서 그런 종목들은 오늘 바로 플러스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생각을 꼭 이번 달은 꼭 붙들고 있으시기. 이번 달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달이 아니에요. 방어하는 달이에요. 방어하는 달.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오늘이 4.19 혁명 기념일이죠. 그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이 막 트럭 타고 태극기 흔들면서 이거 4.19 그거 하는 거 제가 어려서 봤거든요. 그때는 뭐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나고 재밌었어요. 막 트럭에 그 학생 형들이 막 타고 동네 형들도 막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서울 살았으니까 그랬었는데, 그 이제 4.19였고 또 이번 주에는 뭐 아시지만 또 세월호 10주기 기억식도 있었고, 또 오늘 보면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오늘 정말 울고 싶은 날이죠. 아까 뭐 3% 이상 빠졌을 때는 정말 눈물도 잘 안 나올 기가 막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뭘 하든 좋은 것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눈물 흘리는데, 눈물이 뭐 그냥 단순한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난영 씨 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목포의 눈물을 연주해서 올렸는데, 이건 뭐 이제 일제 때 그 나라 잃은 서름을 좀 애둘러서 이제 표현한 노래지만,
그것도 뭐 어쨌든 눈물이고 이게 과거의 슬픔이건 현재의 슬픔이건 또 미래에 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슬픔은 그냥 다 동일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제 운다 그러면 이제 울면 좀 나집니까? 근데 뭐 오늘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좀 주말에 들어보시라 하는 거는 이거를 들으면서 슬퍼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한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준비하자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늘 말씀드린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에 또 한 발자국 다가간 거잖아요. 그게 언제 어떻게 돼? 단기적으로는 오늘 3포인트 빠지면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한번 갔다 온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바로 터닝을 못 한다는데 문제가 있죠. 이번 달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이 노래를 좀 주말에 들어보시라, 그런 생각에서 올려놨으니까 많이 좀 들어보시고, 주말에는 뭐 주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해도 주가 안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명대사잖아요. 그래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오늘이 아니에요. Another day. 예. 그런 생각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주말 같은 때는 그런 생각으로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